조사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조정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코넛 오일과 MCT 오일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코코넛 오일과 MCT 오일 차이를 살펴보고 과학적으로 연구 보고된 효과, 그리고 키토 다이어트에서 케톤체 형성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인다는 C8, 카프릴산, 나머지 카프릭산, C10, 라우릭산, C12의 차이, 그리고 방탄커피, 정말 효과가 있는지, 키토 다이어트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들이 MCT 오일을 추가하면 좋을지 살펴보고 현재 많이 판매되고 있는 MCT 오일에서 C8과 10 중 8 비율 또는 C8만 들어있는 제품들까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C8 카프릴산, C10 카프릭산, C12는 라우릭산입니다. 코코넛 오일과 MCT 오일 차이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보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코코넛 오일은 카프릴산, 카프릭산, 라우릭산과 같은 중세 중성지방 MCT를 함유하고 있고 코코넛 오일의 항진균 및 항염 작용, 그리고 여러 건강 관련 연구, 케톤 생성 관련 키토 다이어트, 간질 발작, 치매 예방 등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되며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MCT 오일은 여러 개의 탄소 원자를 가진 지방산으로 형성되어 있고 코코넛 오일 성분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CT는 보통 코코넛 오일에 있는 다른 오일 화합물을 제거하고 100% MCT를 농축하고 있는데요. 소화와 흡수가 코코넛 오일보다 더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MCT 오일 한 스푼에는 약 12에서 14g의 중세 지방산과 1g의 올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 MCT 오일이 탄수화물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케톤을 생성한다고 보고되기도 했고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코코넛 오일의 약 6에서 8%를 차지하고 있는 C8이라 불리는 카프릴산 때문입니다. 그럼 중세 중성지방 MCT는 뭘까요? 다른 지방보다 저장 효율이 낮고 체내 반감기가 짧아 즉 지방세포에 저장을 하거나 비만을 촉진할 가능성이 낮은 지방으로 알려지며 코코넛 오일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인기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MCT 오일 관련 연구에서 사슬이 긴 지방보다는 MCT 오일과 같은 사슬이 조금 더 짧은 지방을 사용한 사람이 비만할 확률이 더 낮을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코코넛 오일 관련 건강 관련 이점 연구를 짧게 살펴볼게요. 버진 코코넛 오일의 경우 현재까지 연구된 보고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피부에 사용할 경우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 오일 풀링 관련 연구에서 충치균과 칸디다균 항균 활성을 나타냈다는 연구, 박테리아 곰팡이 관련 두피 비듬 연구에서는 코코넛 오일을 두피에 사용할 경우 두피 곰팡이균을 조절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균성 바이오필름, 생물막을 억제하는 것이 관찰되었다는 보고와 자외선 노출로 인한 모발 손상에 유용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항균 및 항염 작용, 칸디다균의 항진균 작용을 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세 지방산만 분리한 MCT 오일은 어떨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케톤체를 형성하는 것, 키토 다이어트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MCT 오일 주된 세 가지 성분 중 C8 카프릴산 영향이 큽니다. 그렇다면 C8만 좋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종류별로 주된 연구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짧게 살펴볼게요. 라우릭산 C12는 주로 항박테리아, 항균 활성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요. 코코넛 오일이 여드름에 좋다, 이런 부분도 연구에서 라우릭산이 항염증 작용으로 여드름 완화 관련 연구가 있었고요. 라우릭산이 카프릭산, C10과 함께 항박테리아, 항염증 작용에 뛰어나다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C8과 C10 모두 칸디다 알비칸스균의 효과적인 항진균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었습니다. 2021년 연구에서 중세 지방산 MCT 오일이 생물막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바이오필름, 생물막은 과학적으로 최근 들어 정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바이오필름을 이해하자면 주방이나 욕실에 물때로 곰팡이, 분홍색으로 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균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쌓이며 막을 형성하고 있어 잘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바이오필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 등 현대인들의 여러 만성질환이 바이오필름과 관련이 있어 바이오필름 분해 또는 인체 내 생물막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식품이나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중세 지방산이 항진균 작용으로 바이오필름 형성을 억제, 코코넛 오일의 경우에도 바이오필름 형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코코넛 오일로 오일 풀링을 하는 경우 치석 형소 감소들의 연구들인데요. 치석은 우리 치아에 생기는 생물막 바이오필름입니다. 치석처럼 우리 몸 안에 이런 막이 형성되고 있지만 진단이 어렵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탄커피에 코코넛 오일이나 MCT 오일을 사용하는데 카페인 플러스 코코넛 오일 또는 MCT 오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과학적으로 카페인과 MCT 오일 조합이 케톤 생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21년 독일 연구진들이 MCT 오일에 카페인이 주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에서는 카페인 또는 디카페인과 MCT 오일 종류로 각각 분류해서 진행한 연구에서 특히 C8이 케톤 생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카페인 플러스 MCT 또는 코코넛 오일 조합이 케톤 생성에 부가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MCT 오일로 진행된 건강상 효과 연구들을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체중 감소입니다. 실제로 MCT는 체중 감량, 대사증후군 조절, 복부 비만 및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는데요. 체중 감량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AMPK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한다는 과학적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염증 개선입니다. 시험관 연구에서는 MCT 오일이 미토콘드리아 조절을 통해 염증 반응을 제어한다고 보고되었는데요.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는 노화 관련 질환, 노화 진행 속도 등에 관여하고 MCT 오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항염증 또는 항균 작용을 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관련 보고입니다. 앞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복구 및 손상 방지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지구력 운동, 유산소 운동에서 주로 동원되는 근섬유 유형 1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자리 잡고 있고 파워나 근육 사이즈 등과 관련이 있는 근섬유 유형 2에는 미토콘드리아 볼륨이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력 운동 종목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근섬유 유형 1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때문인데요. MCT 오일이 지구력 관련 운동 종목에서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및 대사에 관여하는 단백질 수준을 증가시키고 지구력 관련 운동 종목에서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유산소 운동과 체지방 감소 관련 MCT 오일 연구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저항 훈련 종목의 경우 관련 연구 주제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알츠하이머 질환 인지 기능입니다. 노화 관련 인지 기능 저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사람과 강아지 모두에게 진행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MCT 오일 관련 연구 보고에서는 MCT 오일이 케톤을 연료로 사용하고 뇌 포도당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케톤 공급을 증가시켜 뇌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켰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는데요. 경도에서 중간 정도의 알츠하이머 질환 환자의 인지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4주간 MCT C8 30%, C10 70% 비율로 진행한 연구에서 MCT 오일 섭취 2에서 3주 후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고 단기간 보충할 때 12g 이상부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MCT 오일 제품 한 스푼에 12에서 14g이라 표기가 되어 있으니 하루 한 테이블스푼 섭취 정도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항경련 작용, 내성 간질 환자 간질 발작 감소입니다. 키토 식이요법은 내성 간질 환자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으로 알려진 식이 개입 요법으로 고지방식을 엄격히 준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MCT가 간질 환자의 케톤 생성 식단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연구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사람뿐만이 아닌 강아지 간질, 경련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경련제로 치료를 받음에도 특발성 간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강아지들이 약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20년 유럽 전역의 10개 동물병원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강아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MCT 오일 관련 연구 보고에서는 21마리의 개 중 20마리에서 MCT 오일 처방이 발작 일수와 빈도를 매우 우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하며 특발성 간질을 진단받은 강아지에게 MCT가 풍부한 식단을 사용하면 항발작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CT 오일 고르는 방법, 내가 섭취하는 목적에 따라 영양 성분표에서 비율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키토 다이어트 중이다, 케톤체 형성이 주된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C8,
카프릴산만 함유하고 있거나 또는 C8 비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C8 카프릴산이 케톤 생성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일관된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2019년 캐나다 연구진들이 C8, C10, C12의 케톤 생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C8이 10보다 약 3배, 그리고 12보다 약 6배 더 높은 케톤 생성을 보였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C8 카프릴산과 C10 카프릭산이 들어있다 하고 얼마나 들어있는지 표기를 안 한 곳도 있어요. 표기를 안 한 곳은 비율을 알 수 없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찾아보니 대부분이 C8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성분표에 각각 얼마라고 표기된 제품에서 C8 함량이 C10보다 높았던 제품 중 일부를 살펴보고 C8 비율이 높은 제품부터 차례대로 나열해 보자면 누티바 오일 무맛이 C8 9g, C10 4.7g으로 C8로 비율로 따지면 카프릴산 C8이 64%였습니다. 두 번째로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13g 중 7.5g 그리고 5g으로 C8이 57%였고요. 다음은 자로 포뮬라 14g에서 8g, 5.6g으로 C8이 57%였습니다. 네이처스 웨이는 총 14g에서 7.7g과 5g으로 C8이 55%였고요. 가든 오브 라이프 총 13g에서 7g, 5g, 1g으로 C8 카프릴산은 53%였습니다. 나우의 경우 총 14g에서 50%와 30%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스포츠 리서치 제품은 13.5g에서 5.65, 3.7, 4g으로 43%, 28%, 30% 비율입니다. 난 C8만 들어간 제품을 원한다. 그렇다면 스포츠 리서치 MCT 오일 제품 중 MCT C8 제품은 이름처럼 C8만 들어있고 닥터 멀코라 제품도 영양 성분표에 C8만 들어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1회 제공량 한 테이블스푼에 14g입니다. 앞선 연구들을 종합해보자면 C8은 키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케톤체 형성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C8 비율을 더 신경 써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항균이나 항염증 작용 등을 생각해서 코코넛 오일이나 MCT 오일을 섭취하시는 것이라면 꼭 C8 비율이 무조건 높은 것을 선택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T 오일 부작용과 주의사항도 살펴볼게요. 조절이 되지 않는 혈당으로 증상이 심각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케톤 생성 증가로 합병증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간 질환이 있을 경우 MCT가 주로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었고요. MCT 오일도 지방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및 심혈관 건강 관련 대립되는 연구 보고가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 또는 심혈관 관련 질환이 있으시다면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MCT 오일, 코코넛 오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요. 처음 섭취한다면 하루에 한 티스푼으로 시작한 후 적응 후 한 테이블스푼 밥숟가락입니다. 그 후 2스푼까지 각자 식이요법에 맞게 용량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